오늘은 18강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네, 먼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to 부정사라는 것은 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고 앞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데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어와의 일치입니다. 지금 문장은 he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ope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to 부정사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he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는 희망한다, 성공하기를. 그럼 여기에서 hope의 동사, 즉 희망하다의 동사도 he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것도 그죠. 그는 희망한다, 그가 성공하기를. 네, 이런 식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어와의 일치입니다. 전체 문장의 어수는 주어, wish는 동사, his wife는 목적어, 그 다음에 to forget은 목적격 보어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to forget이 목적격 보어라는 것을 몰라도 만약에 그냥 to 부정사면 흔히 가로를 치겠죠. 네, 이것도 해석을 하면 그는 그의 와이프를 희망한다, 그의 과거를 잊어주기를. 그의 과거를 잃어버리는 주체는 그가 아니라 그의 와이프가 그의 과거를 잃어버리길 바라는 거니까 지금은 이 주절에 있는 목적어인 his wife가 이 to forget이라는 준동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오형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해석을 목적어 앞에서 끊어서 해석해도 됩니다. 그는 희망한다, 그의 와이프가 그의 과거를 잊어주기를.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네, 세 번째는 for 플러스 명사를 쓰는 경우입니다. 네, 구조를 먼저 파악하면 it이 주어고 is는 동사, 그 다음에 natural은 보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for는 전명구, to도 전명구라고 쳐서 가로를 치면 이 to 부정사, to get이라는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도 아니고 주절의 목적어와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하나 넣어서 표현합니다. 그럼 해석은 그것은 자연스럽다. 그가 화를 내는 것은. 이런 식으로 for 힘이 주어가 됩니다. 네,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for 앞에서 끊어서 마치 주절과 종절이 있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다. 그가 화를 내는 것은. 그 다음 네 번째 of 플러스 명사입니다. 네, 이것은 위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랑 거의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for 플러스 명사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왜 of를 쓰는가? 그 of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용사가 인성 형용사, 즉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명사가 아니라 of 플러스 명사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해석은 마찬가지. 일단 of에서 끊어서 해석합니다. 그것은 어리석다. 너가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은. 네, 그래서 사실 이 의미상의 주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for 플러스 명사와 of 플러스 명사입니다. 가장 기본형은 for 플러스 명사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of 플러스 명사는 이러한 인성 형용사만 나왔을 때 to 부정사 앞에 of 플러스 명사를 써야 하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인데요. 기본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거나 대부분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이건 의미상의 주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문법에서 다 똑같은데 그건 바로 일반적인 주어일 때입니다. 일반적인 주어라는 것은 대부분 people이라든지 you라든지 쓰지 않아도 당연히 아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주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령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을 떠와라 라는 말을 했을 때 물을 떠오는 주체는 당연히 너에게 상대방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너는 물을 떠와라 라고 이렇게 너는 이라는 주어를 넣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의미상의 주어 혹은 그냥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밑에 문장을 보면 my dream이라는 게 주어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동사고요. to be라는 게 보어로 나와 있는데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해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to 부정사에 대한 보어는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의사가 되는 거지 내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여기에 나라는 주체가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나의 꿈이니까 그것의 주체가 나라는 것은 쓰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It is hard. 그 다음에 to 부정사 가로치고 이 to 부정사에 대한 목적어는 뒤에 있고 이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 it이라는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 없고 hard는 명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도 될 수 없습니다. 해석을 하면 그것은 힘들다. 금메달을 따는 것은
그럼 금메달 따는 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거 누가?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겠죠. 대부분 뭐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금메달 따는 거 힘들어 라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쓰고 싶다면 여기에 뭐를 넣으면 된다? 네, 바로 for 플러스 명사. 그래서 for people 이러면 그것은 힘들다.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것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쓰는 거고 만약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for 플러스 명사와 o 플러스 명사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해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동명사도 준동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VING라는 동명사가 나왔을 때 준동사이므로 뒤에 목적어가 나가고 앞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어와의 일치입니다. 이건 투부정사랑 똑같죠. 그래서 he라는 주어가 나간 상태에서 stop 동사, 그 다음에 thinking이라는 목적어가 나갔는데 그가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했을 때 이 멈춘다라는 동사에 대한 주체도 그고 이 생각하다라는 것에 대한 주체도 he라는 주절의 주어가 같아서 그는 멈췄다, 그가 생각하는 것을. 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투부정사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절의 목적어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투부정사랑 비슷합니다. 어차피 준동사라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구절을 먼저 보면 he라는 게 주어고요, scold라는 게 동사, 그 다음 me라는 게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는 뒤에 명사. 그럼 전치사 뒤에 이제 be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그는 나를 꾸짖었다. 늦은 것에 대해서. 네, he라는 주절의 주어가 이 동명사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늦은 거죠. 그래서 내가 늦어서 그가 나를 꾸짖는 거니까 지금은 주절에 대한 목적어랑 의미상의 주어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me라는 게 여기선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being이라는 동명사는 하나의 동사가 되기 때문에 해석을 여기서 또 끊어서 해도 됩니다. 그는 꾸짖었다. 내가 늦은 것에 대해서. 네, 이러한 식으로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만 볼 수 있다면 해석을 끊어서 하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명식으로 하든 해석은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주어나 목적어랑 일치하지 않을 때 소유격을 써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먼저 예문을 보겠습니다. 주어는 you고요. mind가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인 오프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프닝 준 동사에 대한 목적어인 윈도우도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꺼리십니까? 창문을 여는 것을.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싶을 때 내가 창문을 열면 당신은 꺼리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나라는 주체를 쓰고 싶을 때 이 동명사 앞에다가 나의 소유격인 my를 씁니다. 그래서 당신은 꺼리시겠습니까? 내가 창문을 여는 것을.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밑에 문장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이라고 이 동명사가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is고요. 보어는 important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투부정사에서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주어인 건 생략합니다. 그래서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여기다가 이 동명사의 주체인 you라는 말을 넣고 싶을 때 그냥 여기다가 you라고 써버리면 문법적으로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쓰고 싶을 때는 you라는 소유격으로 써서 you are setting a goal. 그래서 너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또는 너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에서 for 플러스 명사가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은 동명사 앞에 소유격을 써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격으로 표시할 때입니다. I가 주어, have가 동사, 그 다음에 assert가 목적어가 나와 있고 전면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talk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와 있는데 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체를 쓰고 싶을 때 지금처럼 you라는 목적격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you라는 소유격을 써도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류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실제로 독해나 회화 같은 부분에서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목적격으로 쓰든 소유격으로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문법책을 보면 주체가 사람일 때만, 생명체일 때는 소유격을 쓰고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이거나 고유명사를 쓸 때는 목적격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크게 막 지키면서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법적으로는 소유격을 쓰는 게 더 맞구나 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단순히 의미상의 주어를 빨리 캐치해내고 그 캐치했을 때 해석을 끊어서 하면 조금 더 해석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문법 구조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